안녕하세요. 저는 30살 된 9월에 결혼식 예정이었던 예비 신부였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꿈만 같았던 날들. 하지만 그런 모든 순간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이 또한 지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32살인 예비 신랑은 저와 같은 동네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얼굴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은 학교 나왔고 얼굴만 알 뿐이지 전혀 관심 없었던 이 남자가 어느 순간부터 제 눈에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서로 대화 한번 해본 적 없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얼마 가지 못해 차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 같아 이상해서 내려보니 한쪽 바퀴에 펑크가 나 있었습니다. 출근이 늦어진 저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건지 저에게 바로 달려와 급하게 자기가 고쳐주겠다며 자기 집에 들어가더니 여러 가지 공구를 가지고 왔고 바퀴에다 무언가를 껴놓고 바람을 넣으니 공기가 차올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감사하다며 인사를 했고 무사히 출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만남을 시작으로 저희는 몇 번 더 인사를 하면서 만나게 되었고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정말 잘해주고 오랫동안 저와 마주친 적이 있었던지라 어색함보다는 친근함이 많았습니다. 근처에 살아서 그런지 훨씬 더 자주 볼 수 있었고 한 동네에 살다 보니 양가 부모님 모두 마주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자연스럽게 공개적으로 연애하게 되었네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하길 바라는 눈치였고 서로 좋은 감정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견례 자리까지 마련되었습니다. 저와 민재 씨가 만남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아버님과 저희 아빠는 개인적으로 둘이서 몇 번 술도 마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점들이 참 좋았습니다. 양가 부모님 잘 지내시면 나중에 결혼 생활에도 별 문제 없이 지낼 것 같아 그런 건 좋은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자주 마주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약간 껄끄러운 상황에서도 보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만큼은 그냥 제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거나 나만의 시간 방해받고 싶지 않은데 하필 왜 그날따라 또 마주치는 날인지 일부러 피해도 만나게 되는 그런 날이 저에게는 조금 불편한 것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하튼 상견례를 하는데도 어색하거나 불편함 없이 그냥 양가 집안 같이 모여 밥 먹는 자리 같았습니다. 워낙 서로 잘 알아버려서 그런 건지 긴장 하나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이야기하면서 깔끔하게 식사를 마쳤고 9월에 결혼식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후 저는 좀 쉬고 싶었는데 민재 씨는 좀 더 데이트하길 원해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길래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서 근처 공원에서 걸으며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언가 살짝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대화한 건데 머리털이 서는 느낌이랄까요? 연희야, 오늘 그래도 괜찮은 자리 같았어. 별 트러블 없이 잘 끝났잖아. 아버님께서 워낙 우리 아버지랑 자주 술을 드셔서 그런지 상견례 자리가 전혀 불편하지 않더라. 그리고 오빠는 연희 너 워낙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 너는 잘 모르겠지만 오빠는 네가 어렸을 때 일들 다 기억하고 있거든. 옷 색깔도 몇 개 기억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너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데 엄마가 김밥 안 싸줬다고 엄청 투덜거렸었잖아. 중학교 때는 네가 사춘기가 왔는지 집에서 나오면서 아빠한테 소리치며 용돈 안 준다고 소리친 적도 있지? 고등학교 때야. 많이 성숙해져서 그런지 그래도 부모님 말 잘 들으며 지낸 것 같았고 알게 모르게 네가 커가는 모습 몇 번 봤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나이가 엄청 많아 보인다. 2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너 면접 보러 갔을 때 정장 입고 갔었잖아. 그때 합격했다고 너희 부모님과 통화하면서 걸어가는데 눈물 흘리며 마스카라 번진 상태로 집에 들어갔었잖아. 별의별 기억이 다 나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데 꼭 내 옆에서 계속 나를 지켜봐온 사람처럼 거의 모든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 약간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나에 대해 나쁜 인상보다 좋은 인상으로 간직하고 있고 한 동네에 살고 있으니 몇 번 마주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이상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꼭 감시당한 것처럼 예비신랑의 말들 속에 그때의 상황이 너무 디테일해 무섭다고 생각도 들게 되었네요.
그래도 곧 결혼할 배우자라서 별 생각 없이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거 있잖아요. 느낌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공원을 몇 바퀴 돌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참 동안 하다가 다음날 저녁 예비 시부모님께서 저녁 함께 하자고 했다며 저녁 시간 자기 집에 바로 와달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늦은 시간 저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자려고 눈을 붙이려 했지만 저도 기억나지 않는 상황들을 예비신랑이 초등학교 때부터의 순간들을 모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예비신랑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전혀 없는데 사람마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해 그냥 이불 덮고 눈을 붙였네요.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고 출근을 하려고 차에 타려고 하는데 운전석이 상당히 많이 찌그러져 있어 너무 놀라 자세히 보니까 누군가 제 차를 들이받고 그냥 도망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현장에 있는 차량의 상태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경찰분께서는 주위에 있는 CCTV를 모두 확인하겠다고 말하곤 복귀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택시를 타고 출근을 하게 되었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일을 하다 보니 계속 몸이 축 처지게 되고 뽑은 지 얼마 안 된 차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파 점심시간에 민재 씨에게 전화해서 마음이나 좀 풀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사고낸 차량을 확인했다며 나중에 시간 될 때 경찰서에 잠시 들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조기 퇴근을 했고 그렇게 경찰서에서 CCTV를 확인하고 있는데 어떤 술 취한 남자가 제 차를 들이받고 도망치는 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하는 도중 2층 베란다에 민재 씨 얼굴이 보였고 저는 순간 너무 놀라 그 모습을 자세히 보고 있었는데 자동차가 사고가 났는데도 그 모습을 보곤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은 채 커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서 있는 모습과 그 집은 민재 씨의 집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분께서 저에게 사고가 난 영상을 보여주다 말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며 다른 차가 제 차를 들이받기 전에 어떤 남자가 와서 제 차를 펑크냈다며 현장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곤 머리에 번개를 맞은 것 마냥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제 바퀴에 펑크를 내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민재 씨였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상태였지만 체형이며 신발이며 그리고 걸음걸이며 모든 게 민재 씨였습니다. 분명했습니다. 더 확신할 수 있었던 건 팔목에 저와 함께 맞춘 커플 팔찌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분 뒤 음주차가 제 차를 들이박은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2층에서 쳐다보고 있었던 거고요. 온몸이 소름이 돋고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어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음주 차량을 수배하겠다며 나중에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길래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변해버린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말을 이어나가야 할지 정말 너무 무섭고 손발이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어 벤치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일단 저는 왜 그랬는지 알고 싶었고 어차피 부딪혀야 진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비 시부모님 저녁 초대도 있어서 민재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하자 민재 씨는 먼저 퇴근했는지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에게 웃으면서 달려와 제가 들고 있는 가방을 들어주며 음식 다 차려놨다며 빨리 들어가자고 저를 보며 웃어주고 있었습니다. CCTV에 찍혀있던 얼굴 표정과는 정말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에 들어갔고 잘 차려진 음식이 있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를 보며 웃어주시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맛있게 먹으라며 제 앞에 음식들을 놔주기 시작했고 아버님께서는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자며 저에게 캔맥주를 한 잔 건네주었습니다. 일단 조금의 술이라도 들어가야 용기가 날 수 있을 것 같아 입술이 타기 시작한 저는 캔맥주를 벌컥벌컥 마셨고 그 모습을 아버님께서는 뿌듯하게 쳐다보시며 아주 잘 먹는다며 칭찬해주고 있었습니다. 제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그렇게 음식을 먹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고 저녁 식사가 끝이 나자 잠시 식탁 좀 치우고 과일 먹자면서 저보고 민재 씨 방에 잠시 들어가 있으라며 치우는 거 도와준다는 말에도 괜찮다며 등 떠밀려 민재 씨 방에 강제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경찰서에서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처럼 대할 수 없어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일 있냐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음주운전 차량이 내 차를 들이받았다며 한탄을 했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경찰에 신고했냐며 금방 처리될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목 끝까지 왜 그랬냐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오늘만큼은 일단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 때문에 고생해서 음식까지 만들어주신 어머님께 상처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는 과일 가져가라는 어머님의 말에 잠시 기다리라며 과일 가지고 오겠다고 방에서 나갔고 저는 처음 민재 씨 방에 들어와 봤기 때문에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방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잠시 일어나 책상 구경 좀 하려고 하는데 일어나는 순간 제 발 뒤꿈치에 무언가 툭 부딪히는 느낌이 들어 침대 밑을 보니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손을 뻗어 상자를 꺼냈고 열어보려고 상자를 들추는 순간 민재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자를 열면서 이건 뭐야? 라고 말을 하는 순간 화들짝 놀라며 들고 있던 과일 접시를 던지면서 제가 들고 있던 상자를 달려와 뺏으려고 하는데 너무 힘차게 뺏어서 그런지 안에 있던 내용물이 모두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발밑에 펼쳐진 것들에 눈을 돌리면서 저는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상자 안에 있던 것들은 모두 제 사진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초등학교 때 제가 걸어가는 모습들이며 중학교, 고등학교 뒷모습,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들, 그런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들과 민재 씨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지금 이 사진들 뭐야? 왜 내 모습들이 담긴 사진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야? 이거 지금 나 따라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이야? 그게 그냥 어렸을 때부터 너한테 관심이 있었어. 그래서 사진이 찍고 싶어서 간직하고 싶어서 그랬어.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거 아니야? 이런 행동 부모님께서도 알고 계셔? 아니, 몰라. 미안해. 나는 단지 예전부터 너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싶었을 뿐이야. 너한테 관심이 있었어. 그래? 그럼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설명해봐. 내 차의 펑크는 왜 낸 거야? 내가 오늘 경찰서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음주운전 차량이 내 차를 들이받기 전에 먼저 와서 내 차에 펑크를 냈더라. 내가 몰랐을 줄 알아? 커플 팔찌 보고 바로 알았다고. 아, 그게 내가 다시 고쳐주려고 했어. 아침에 너한테 전화 오면 내가 다시 고쳐주려고 했다고. 그냥 너한테 관심 받고 싶었어. 관심? 아니 그래서 멀쩡한 자동차 바퀴를 펑크 냈단 말이야? 그럼 설마 예전에 자동차 펑크 났던 것도 일부러 펑크 낸 거야? 미안해. 그때는 내가 너한테 다가갈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건데 이번에 그런 건 너한테 더 큰 관심을 받고 싶고 나한테 의지하고 싶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나는 단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지금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정말 관종이잖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이건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다 나한테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거네? 아, 그래서 네가 한 짓이 들춰질까봐 음주차가 내 차를 들이박았을 때도 보고만 있었던 거야? 정말 충격적이다. 내가 오늘 내 차에 펑크 낸 것도 말하고 싶은 거, 목 끝까지 차올랐던 거, 어머님이 하루 종일 힘들게 음식 차려주셔서 오늘만큼은 참고 지나가려 했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우리 이대로 결혼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사진 모두 내가 가져갈게. 내 허락 없이 찍은 사진이잖아. 법적으로 고소하기 전에 지금 이것 말고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다 내놔. 그렇게 큰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예비 시부모님께서 급하게 방으로 들어오셨고 바닥에 펼쳐져 있는 제 사진을 보고 놀라면서 저와 민재 씨를 번갈아가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민재 씨 침대 밑을 들쳤고 그 안에 들어있던 몇 개의 상자에서는 더 많은 사진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모든 장면을 본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이게 도대체 뭐냐며 털썩 주저앉았고 저는 전날 있었던 사건들까지 모두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제 모습이 담긴 사진들 모두 가지고 이 결혼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순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가까운 집에 가는 동안 왜 이리 멀게 느껴지는지 걸어도 끝이 없길래 저는 주저앉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힘들게 집에 들어가 제가 들고 있던 상자들을 내려놓았고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은 모습에 부모님께서 저에게 달려와 왜 그러냐며 상자 안에 있던 물건들을 펼치는 순간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도대체 이것들이 뭐냐며 소리치셨고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듣다 못한 아빠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 이 문제로 인해 법적으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차량이 펑크낸 건 재물 손괴죄를 물 수 있었지만 나머지 사진 관련해서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도 서로 결혼을 약속했고 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으로밖에 처벌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변호사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가족은 한 동네에 있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 결국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행동들 때문에 이사 온 지역에서도 무서워서 밤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접근 금지는 해놨지만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 너무 걱정되네요. 사람 일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다시 좋아질까요? 여러분들께서 저 같은 상황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제가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정신적으로 회복하고 예전처럼 아무 걱정 없이 밖에 돌아다녔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